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이모. 자, 이제 건축 자재 시작을 하기 전에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좀 해볼 거야. 우선 네. 건축 자재는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 이 재료는 석재, 금속, 세라믹 요것만 구분되어 있는 더 많은 분류가 있겠지. 네네. 그리고 사용 위치에 따라서 이게 외장, 내장, 창으로 분류를 네.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기능, 용도로 분류할 수 있는 거. 네. 시장, 그다음에 바탕 또는 기능재라는 단열, 방수 이런 걸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 이게 처음이 조금 어려워도 처음에 튼튼하게 해놓으면은 나중에가 이해가 좀 쉬워지거든. 그래서 좀 쉬운 외장재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외장재라고 할까? 바깥에 치는 자재를 외장재라고 하겠죠? 그치. 바깥에. 근데 지금 내가 계속 건축 자재만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네. 근데 건축할 때 건축 자재만 들어갈까?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토목, 아, 구조. 그것도 바깥에 있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축 자재 말고 다른 공정들의 분류들이 토목, 구조, 조경, 전기, 기계가 또 따로 있어. 네,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고, 네네.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설명을 해주겠지만 우선 건축 자재만 포커스를 맞춰보면 오늘은 이제 외장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외장재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게 벽, 찬정, 바닥, 지붕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외장재라고 하는 거는 네. 창호를 제외하고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때 네 눈에 보이는 거, 이걸 다 외장재라고 하는 거야. 내장재는 건물 안쪽에 있을 때 보이는 거.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외장하고 내장을 구분하는 게 그게 창호인 거야. 아, 창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지. 골조선이 있고 골조와 창호의 선 바깥쪽에 있는 걸 외장재, 안쪽에 있는 걸 내장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걸 창호재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오늘 외장재 중에서 벽을 할 건데, 네네. 왜 벽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공사 비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벽 자재들. 그래서 건축주가 제일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건물의 외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 외장재의 벽 중에 오늘 할 거는 세라믹이야. 세라믹이면 타일 같은 거 그치, 하는 타일 건가요? 같은 거 세라믹인데, 점토벽돌도 세라믹이고, 오, 타일도 세라믹이고, 기와도 세라믹이고, 벽돌도 세라믹이군요. 흙을 만들잖아. 세라믹이 흙이잖아. 아, 그래서. 저기 화장실 변기도 세라믹이야. 네, 그건 그렇게 들었는데 벽돌도 그렇게 포함될 줄 몰랐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재료로는 세라믹의 점토벽돌, 사용 위치로는 외장재에 사용하는 외벽, 그리고 기능으로는 치장재. 치장재는 뭐 이제 예쁘게 꾸미는 거를 그치, 말하는 눈에 거죠? 보이는 게 치장재. 그런데 치장재가 구조적 역할을 하거나 방수를 하거나 탄을 하거나 하진 않아. 이게 주 기능은 아니거든. 치장재는 그냥 오래오래 예쁘면 되는 거죠. 근데 치장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갖춰야 될 기능이라는 게 있어. 아. 왜냐하면 쌓았는데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물을 확 먹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 그쵸, 그럼 건물 다 버리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이 점토벽돌의 외벽에 사용하는 치장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제 그걸 확인하려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표준시방서에 대해서 네. 얘기했는데, 그래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조조공사 일반사항에 KCS 413401에 보면 네. 이렇게 KSL 4201 점토벽돌이라는 걸 써야 된다. 여기서 KS가 제가 아는 그 KS 맞는 그렇지, 거죠? 네가 하는 케이스 맞아. 국가 표준. 그래서 이 KS 기준을 한번 보면, 자, 여기에 점토벽돌의 케이스거든. 이게 토벽돌도 그렇지, 점토벽돌 다 케이스가 있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기준이 많아. 자, 여기는 산업표준심의위원회에서 22년 11월 9일 날 개정이 됐고, 네. 자, 보면 KS 이제 이런 9가지 내용들이 나와.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와 정의, 그리고 종류, 품질, 치수 및 허용 오차, 시험 방법, 검사 방법, 표시. 네, 이걸 다 맞네요. 설명을 할 건 아니고. 네네. 자,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보자. 첫 번째가 정의야. 점토벽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암석이 오랫동안 풍화 또는 분해되어 생성된 무기질 점토연료 흙을 혼합해서 혼연하고 성형하고 건조해서 소성시켜서 만든 벽돌을 점토벽돌이라고 그래.
혼련, 소성 뭘까요? 어렵지? 자, 요거는 제조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 사만시원이라고 하는 점토벽돌 제조사인데, 네. 자, 첫 번째가 여기서는 제토라고 했지, 그지? 혼합해서 혼연하는 게 제토라고 해. 그래서 이런 원토장에서 흙을 가져와서 이렇게 혼합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성형을 해. 흙을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네네. 그래서 이런 성형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벽돌 모양이 나왔지. 그럼 얘는 습기를 머금고 있을 거잖아. 그죠. 얘를 구우면 그냥 깨져버려. 그래서 요거를 건조를 해. 아, 그래서 100도씨 온도를 유지하면서 72시간 동안에 건조를 시켜서 수분을 2% 이내로. 그래서 붙이고, 네. 그 다음 뭘 하면 이제 구워야지. 아, 그게 소성 그지.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게 1250도까지 해서 바짝 구워. 도자기도 똑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KSL이라고 돼 있잖아. L. 네. L이 요배약자야. 요. 도자기. 그리고 아, 나서 포장을 하게 되면 생산이 되는 거고, 흙을 섞어서 네네. 모양을 만들고 건조를 시켜서 수분을 낮춘 다음에 소성, 구워서 만든 벽돌을 점토벽돌이라고 해. 그럼 두 번째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 용도에 따라서 오.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네. 1종은 내장재하고 외장재를 두 개를 다 쓸 수 있고, 2종은 내장재만 써야 돼. 아, 기준이 있는 거네요. 기준이 어떻게만 있어. 써라. 그치. 그래서 2종 점토벽돌을 가지고 건물 외부에다 붙이면 문제가 생기지. 아, 그리고 기준은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해줘.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네. 일반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유공형이라는 게 있어. 아, 구멍 뚫린. 그지? 자, 근데 우리가 보는 일반 건물들의 외부 벽돌들은 다 유공형이야. 그래요? 난 앞쪽만 봐서 구멍 네. 뚫린지 모르겠지만 위에 다 구멍 뚫려. 보통 한 3개 정도 구멍이 뚫려. 왜냐하면 무거워지잖아. 무거워지면 바다에 될 하중도 커지게 되고 아, 구멍이 있어서 분산시키는 거, 그치. 좀 덜어내는 거군요. 무게를 가볍게 하는 거야. 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게 품질. 네. 겉모양은 균열이나 사용한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죠, 당연한 거죠. 자, 요걸 자세히 봐야 돼. 일종은 흡수율이 10% 이하. 네. 그 다음에 압축 강도가 23.5 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네. 2종은 흡수율이 15 이하, 압축 강도가 13.7 이상. 뭐 흡수율이라고 하면은 물을 뭐 10% 이내로만 먹으면 된다라는 거. 근데 압축 강도라 하면 메가파스칼을 지금 다른 단위로 바꾸게 되면 네. 1 메가파스칼이 10.197kg/cm 제곱이야. 네. 그럼 24.5 메가파스칼은 250kg 네. cm 제곱이 되고, 보통 일반적인 벽돌 크기의 한 면의 넓이가 171cm 제곱이거든. 그럼 한 장에 받을 수 있는 무게가 42,750kg. 뭐 그럼 한 42톤이 넘게 이걸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42톤 넘게 버틸 수 있는 거야. 오. 이 정도가 돼야지 외부에 쓸 수 있는 점토벽돌이 된다는 거고. 네. 자, 근데 1종하고 2종의 차이가 가장 큰 게 흡수율의 차이. 네, 네. 외부에 있으면 물을 머금겠지, 비가 오고. 아, 그쵸. 노출이 더 많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물을 덜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 쓰는 거는 벽돌을 쌓아도 한 층밖에 안 쌓겠잖아. 크죠? 근데 외부에 많아 쌓는 거는 높게. 높은 층으로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압축 강도가 더 좋아야 돼. 그러면 치수 및 허용 오차. 자, 오차까지. 그렇지. 왜냐하면 벽돌이 똑같은 모양이어야지 똑바로 쌀 수 있지. 그죠, 그죠. 이게 크기가 다 다르면은 어렵죠.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준에 허용 오차까지 다 돼 있어. 그래서 길이가 19cm, 190mm, 그리고 너비가 90, 두께가 50. 이게 이제 일반 벽돌이라고 하는 거야. 거의 대부분 쓰는 게 첫 번째 거, 190, 90, 57. 요건 메다 제곱당 75장의 벽돌이 딱 들어가. 아, 그리고 매지 줄눈의 폭은 1cm로 했을 때 딱 75장. 아, 네. 그리고 230짜리도 있고 290짜리도 있는데, 허용 오차가 길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 그 다음에 너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3mm, 두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mm. 이 기준을 맞춰서 해야 돼. 밀리미터 기준이면 오차가 진짜 완전 조금인 거예요. 여기 뭐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mm니까 1cm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아까 줄눈의 두께가 1cm라고 했으니까 아. 잘못하면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거는 맞춰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표시. 벽돌은 매 포장마다 종류하고, 여기서 종류가 1종, 2종. 아, 그 일종이요. 그리고 제조사나 또는 약호,
회사 그 아. 표기명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KS를 받아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기준들을 점토벽돌 제조사가 다 KS를 받는 거냐 하면은 못 받는 업체들도 있어. 근데 케이스 있는 거 쓰라고. 굳이 공공기관들은 다 KS를 쓰는데 민간에서는 KS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기준에 맞춰서 쓰는 게 좋을 것 그치, 같아가지고. 이거는 KS 인증을 받은 업체 거를 쓰는 게 당연히 좋고 KS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KS를 받은 업체가 점토벽돌 21개 제조사만 KS를 받았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굳이 다 받는 건 아니야. 이 KS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국가기술표준원 코라스라는 데가 있거든. 여기에서 모든 업체들을 다 KS를 해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코라스에서 인정한 시험 기관들이 또 있어. 제조사는 여기에다가 시험 의뢰를 해. 그리고 시험 기관에서는 시험 성적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제조사가 소비자들한테 시험 성적서를 주는 거지. 보여주는 거지. 제가 어느 타이밍에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는 건설사가 건축주에게 자재 승인을 받아야 돼. 지난 시간에 설계 도서에 자재 목록이라고 있었지, 그치? 그 자재 목록 중에서 건축주에게 자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실제로 건설사가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건축주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건설사가 건축주 아니면 감리자에게 이 자재 사용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자재 승인이고 보통 자재 승인에 들어간 내용이 이게 들어가.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증, KS 인증서, 공인시험 성적서, 납세 증명서, 납품 실적, 카탈로그까지가 한 세트로 건축주한테 주고 건축주가 써도 돼요. 그래서 아까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다 한 것도 그렇고 이 KS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만약에 우리 현장에 우성벽돌의 사이즈가 205에 92에 57 벽돌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자, 자재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때 자재 승인이 필요한 자료들은 홈페이지에 대부분 다 공개가 돼 있어. 한번 볼까? 자, 여기 우성벽돌 홈페이지거든. 여기에 자료실에 가면 여기 리스트 있지. 이것들이 자재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이야. 아까 말한 납세 증명서도 있고, 그렇지. 시험 성적서도 그렇지. 있고. 그럼 시험 성적서를 한번 볼까? 자, 여기 보면 미장벽돌 205에 92, 57짜리 요거를 시험을 했는데 시험 결과가 여기 치수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치수에 대한 기준이 여기 205.1부터 그 다음에 205.9까지 그러니까 5개의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했고 그 오차 안에 들어오는. 그치. 그 다음에 너비는 91.2부터 91.8까지 그리고 두께는 56.1부터 56.8까지 그래서 아까 길이 허용오차가 플러스 5mm 그 다음에 너비 허용오차가 3mm 두께 허용오차 2.5mm니까 요거 치수는 다 허용오차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흡수율은 여기에 8.7에서 9.2 사이. 압축 강도는 26.35부터 31.06까지. 그 안에 다 들어오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수율이 10% 이하고 압축 강도가 24.52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서류를 요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세상에. 위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포토샵 같은 걸로.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시험 성적서를 발행한 검사기관 홈페이지에 가면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받았는데 이거 긴가민가 하다 하면 이제 발행해준 거 찾아서 보면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번호 넘버를 넣게 되면 실제로 시험 결과치도 같이 확인할 수 있고 쓴 사람들이 요즘 시험 보고서하고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도 돼 있어. 사기칠 일은 없겠네요. 사기칠 일은 없겠지. 예전에 계약이행 정권하고 선급금 보증 정권도 건설사가 제출을 건축자에게 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죠. 요즘 세상이 험악하니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 가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보증서를 검색을 하면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자, 이제 시방수도 알아봤고 KS 인증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시험 성적 알아봤지. 네, 그지? 네. 그래서 점토 벽돌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 벽돌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군요. 벽돌을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제한데 판도의 상자를 연다고 했는 게 아직까지 우리는 외장재 벽에 사용되는 세라믹의 재료의 벽돌만 본 거고 아직 외장재의 이응도 못 그린 거잖아요. 같이 외장재의 이형의 시작점만 아. 찍어주는 거야.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했어. 네.